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생도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그 부동산 투자는 저는 그 부동산 투자를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진짜 부동산이야말로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특히 그 부동산, 저는 이제 토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진짜 토지 시장이야말로 토지야말로 이제 타이밍을 강조하면서 타이밍에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촬영에 임했는데요. 우리가 부동산의 그 시장에 진입할 때는, 특히 토지 시장에 진입할 때는 이 경기 전체적인 그러한 흐름, 그러한 경기 트렌드를 예상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경기라는 것은 언제나 움직이고 순환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 하향기인지 회복기인지 또는 상승기인지를 이러한 흐름을, 타이밍을 잘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우리 그 토지 시장에 있어서요, 어떤 분은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자, 특히 매도를 생각하고 있을 때는, 팔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더욱더 이 경기 타이밍을 감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가 하향세고 이 전체적인 부진한 경제 속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부동산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팔리지가 않는다는 것은 뭐야? 팔려고 싶은데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격을 다운시키고 그래도 안 팔린다. 그렇게 한다면 헐값에 매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려고 하는 매도 시장 잘 우리가 타이밍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런 그 땅을 살 때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항시 이런 말을 강조를 합니다. 투자할 때는 우리가 땅을 살 때는 항시 또 팔 때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라. 매수를 해라. 이런 말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땅을 살 때, 팔 때까지를 생각해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 토지 시장에 있어서는 부동산 정책을 참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 어떤 정책이 움직일 때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될 건가? 저는 그 부동산을 연구 분석하면서 제가 박사 논문을 부동산 정책, 신도시 개발 정책으로 그래도 부동산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뭐 잘난 자랑은 아니지만 그 다른 분들보다는 부동산 정책의 그런 흐름 트렌드를 조금 더 잘 읽고 있지 않겠어요? 솔직히 더 자신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항시 일관되게 움직이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자, 우리 부동산 시장, 토지 시장이 경기가 참 좋고 호황기가 이루고 투자가 막 일어나고 이러면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규제책이 나오죠. 뭐냐? 그만큼 잘 되는 시장에서는 반드시 부동산 투기꾼들, 이 투기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규제책을 펼치는 것이고, 자, 경기가 너무 안 좋아. 흐름도 안 좋고, 경제가 너무 안 좋아. 경제는요, 돌고 돌아야 됩니다. 돈도 돌고 돌아야 됩니다. 부동산도 돌고 돌아야 돼. 근데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고 부동산 건설 경기 다 안 좋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완화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죠. 거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갖다가 낮춘다든지 토지 공법에 관한, 부동산 공법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어떻게 해요? 완화책을 펼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 때는 정부에서는 항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규제 정책을 펼친다는 것과요, 이 부동산 거래를 감소시켜서 이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식이 방금 말한 방법이고, 자, 반대로 경기가 불황이고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고 한다면 건설 경기와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를 한다든지 투기 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양도세율을 낮추어서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다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겠지만은 저의 그 생각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그러면은요, 건설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건설 경기가 좋지 않으면요, 나라 경제도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냐면, 여지껏 제가 이 부동산의 타이밍, 경제, 이런 흐름을 분석해 봤을 때에 건설 경기가 좋으면은요, 부동산 경기도 좋았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음으로 인해서 나라 경제도, 경제의 흐름도 잘 돌아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다. 너무 이게 투기 바람이 많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단점이어서 정부에서는 그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조이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써서 지금 2019년도 최근에 2018년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토지 공개념까지 지금 나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하고 이런 토지 공개념과는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그런 개념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이건 정부의 그런 정책을 펼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하는 주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타이밍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밍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떤 타이밍을 잡을 때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부동산이 개발이 되면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어느 시점에 어떤 타이밍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신도시 개발 부동산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박사 논문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8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의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막 오르고 또 투기 바람이 일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는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일어나면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어서는 도저히 경제에 망가지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칙이 뭐냐면 수요 공급의 원리입니다. 경제의 기본 원칙이죠. 자, 수요가 많다.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은 오르 안 오르요? 당연히 오르겠죠. 공급이 많아. 수요는 적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내리게 돼 있어. 강남의 아파트가 1980년대, 지금 2018년 작년에도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불었잖아요. 근데 80년대 투기의 광풍이 불고 나니까 그때 당시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쳤어요? 바로 공급을 늘리자. 그래서 신도시, 5개 신도시, 1기 신도시, 분당, 일산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촌 옆에 3본, 그 다음에 부천의 신도시, 중동 신도시, 이 5개 신도시가 바로 1기 신도시야. 그래서 이 1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이제 공급을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안정은 됐는데 이게 잘못된 게 있었어. 뭐가 있느냐? 그냥 공급만 늘리다 보니까 베드타운, 침상도시로 전략해서 1기 신도시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는 그렇게 만들지 말자 해서 광교 신도시, 판교 신도시. 광교 신도시는 경기 도청 또는 법원 이런 행정 중심에, 판교 신도시,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위로 올라가서 김포, 통일을 대비한. 그 다음에 이제 파주 신도시. 이런 데는 이제 파주 신도시 같은 경우는 LG 필립스 단지라든지 또는 우리 파주 유명한 인쇄 그런 전문 특화된 그런 이제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자.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이기 신도시인데, 자, 우리 지금 최근에 바로 작년 일이죠. 98년도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그냥 행진을 계속하다 끝이 없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오는 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3기 신도시를 또 만들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의 가장 기본 논리는 수요 공급 논리에서 부동산은 바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튀고 투기 바람이 이런 거 나온다면은 공급을 늘려서, 그러면 이제 또 아파트 가격이 다운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공급을 좀 줄이면서 이런 수요 공급 정책이 많이 먹혀 들어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데, 자, 오늘 부동산 타이밍에 있어서 저는 토지입니다. 자, 토지라고 하는 것은, 자, 저쪽에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 땅을 만드는 공장에 전화를 해서 야, 땅 좀 많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공급책을 펼치면 될 거 아니냐? 땅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값을 갖다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자, 부동산 타이밍이 있어, 토지 타이밍이 있어. 지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가요, 지금 부동산에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부동산의 바람은요, 이 정부의 정책이나 신도시를 개발한다, 어떠한 대규모의 산업단지 개발을 한다든지, 공장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대기업체가 어디서 들어간다든지, 자, 이런 발표가 딱 하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은 1단계로 뛰기 시작합니다. 발표와 동시에. 두 번째 뛰는 단계, 2단계는 이러한 것이 이제 ING, 진행 중일 때, 자, 신도시를 개발을 하고 공업단지 산지를 개발하고 이제 수용을 하면서 이제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게 2단계 상승입니다. 3단계는 부동산 가격 상승, 토지 가격 상승 3단계설에 의하면은 3단계는 이제 그러한 산업단지라든지 신도시라든지 또는 대기업체가 들어서는 것이 이제 완성 단계. 자, 쉽게 말해서 이 3단계는 발표가 될 때, 개발이 진행 중일 때, 완성이 될 때, 이런 3단계를 걸쳐서 부동산의 가격 상승 3단계설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발표가 되기 전에 벌써 물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라든지 선수들은 요때를 탐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경기도 처인구 원산면 일대는요, 제가 2035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주 개발할 수 있는 데가, 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처인구입니다. 지금 현재 용인시는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이 3개 구로 되어 있거든요. 3개 구로 되어 있는데, 수지구와 기흥구는 발전할 대로 발전을 됐고, 이제 뭐야, 아파트 들어섰고 개발할 거 많이 개발을 냈고 면적이 또 좁아. 그런데 처인구는요, 용인시 전체가 서울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미성숙지, 미개발지. 자, 여러분들 투자할 때 이런 게 있잖아요. 미성숙지, 미개발지에 투자를 해라. 이게 돈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용인시 처인구는 지금 현재 미성숙지, 미개발지로서 개발할 때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야. 근데 도시 2035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에 보니까 처인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데 플러스 알파에 세종 서울 고속도로가 용인시를 지나가면서 용인시에 모연 IC와 원삼 IC가 생깁니다. 인터체인지 주변은 여러분들 다 개발되는 거, 가격이 오는 거, 이건 3살 먹은 애기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원삼 쪽은 플러스 알파에 136만 평에 SK 하이닉스가 들어선대요. 지금 정부는 요것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데, 이 대규모의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과연 어디 들어설 것이냐. 그러니까 이걸 유치를 하려고 해서 가장 유력한 게 지금 용인시고요. 두 번째 이천, 세 번째는 SK 하이닉스가 있는 또 청주,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경북 구미, 여기다 플러스 알파에서 요 근래 며칠 전에는 천안에 모 국회의원이 또
거기 종축장에다가 또 만들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오파전이 펼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문가의 분석이라든지 어느 정도 뭐 하더라 뭐가 된다도 하더라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방송이니까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때에 미리감치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짝 앞에 투자하는 것. 이게 바로 부동산 시장 타이밍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단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아, 그거 아직 발표 안 됐어. 괜히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큰일 나. 맞습니다. 그거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발표나고 투자해보세요. 벌써 발빠른 사람 다 투자했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제 지금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산면 일대는 벌써 발빠른 사람들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연구를 지금 부단한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쪽에 과연 돈이 들 수 있는 토지, 수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과연 어느 쪽으로 도로가 뚫려가면서 어느 쪽이 지금 핵심적인 그런 주거 상업지가 될 것인가, 주변의 배후단지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타이밍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부동산 경기가 또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이 하락할 때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경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2019년도, 2018년도, 2019년도의 경기도 좋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그럼 경기의 흐름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토지 투자 가격이 좀 싸게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이런 타이밍에 있어서 매도자 우선 시장이냐 매수자 우선 시장이냐 무슨 얘기냐면은 부동산이 잘 되고 팔리기가 잘하고 이럴 때는 매도 우선순위야. 매도자가 칼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용인시 이 원산면 일대는요 아주 매도 우선순위자입니다. 매도 우선순위의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땅을 살려고 해도 땅이 없어요. 뭐 돈이 있다고 해도 땅 다 살 줄 알아요? 없습니다. 수용될 수 있는 땅에 그걸 제압을 하면은 땅이 별로 없을 뿐더러 거기다가 땅이 있어도 농림지에다 땅을 살 거예요? 농림지기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요 요겁니다. 계획관리 주변 지역으로 해서 돈이 들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이제 투자. 그것을 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경기도 그 처인구 원산 때는 매도 우선순위의 시장이고요. 자, 여러분들은 경기 흐름이 안 좋을 때 저쪽에 지방에 개발도 안 되는 땅이요. 그때는 매수 우위 시장이에요. 돈만 있으면 가서 땅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타이밍을 잘못 줘서 돈이 될 수 있는 땅. 자, 이런 땅이 바로 요즘은 2019년도는 제가 확신하건데 세종도 있고 평택도 있고 화성, 서산, 당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 저는 여기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 우시장, 매도 우선장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기가 또 안 좋을 때는 경매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제 경매에 많이 참여를 해보고 했지만 이제는 경매의 대중화가 돼버렸어. 여러분들이 경매 시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구하고 이 땅 괜찮겠다 하는 사이에 벌써 선수들은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한때는 그 경매 시장에 많이 권해보기도 했지만은 경매 시장에 있어서 그 좋은 땅은요 선수들이 그만큼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하십니다. 경매 시장 아주 뭐 간단합니다. 경매 시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경락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땅 받는 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경매 최고의 비법, 이 금액으로 산출할 수 없는 이 비법 하나가 있어요. 경매에 있어서 낙찰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낙찰 잘 받는 최고의 비법 하나. 이건 영상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그 경락을 받기 위해서 가진 노력 많이 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가서 많이 써내면 돼요, 1등.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이 써낸다고 해서 그 의미가 없잖아요. 경력만 받는다고 좋은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매 시장은 워낙 경쟁자가 지금 많이 들고 오고 있는 입장이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경매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싸게 물건을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시 총알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머니 돈을 좀 비축을 해놨다가 좋은 물건, 여러분들은 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 일반인들입니다. 전문가들이라든지 그 주변에 부동산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한테는 금매 물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정육점을 한다고 봅시다. 정육점을 할 때 고기가 좋은 고기가 둘 때도 있고 안 좋은 고기가 좀 둘 때도 있잖아요. 자, 좋은 고기. 입에서 씹으면 그냥 기름, 이 육질이 좋아가지고 자글자글 찌는 최고의 좋은 그런 고기가 들어왔을 때 이 고기를 누구한테 먼저 주겠어요? 저의 경우는 우리 가족들한테 먼저 줍니다. 우리 식구들한테. 그 다음에 내 친인척한테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 내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줍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싸게 나온 좋은 부동산이 나왔을 때에 금매로 나온 이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안 줍니다. 먼저 제가 삽니다. 두 번째로 제 여력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친인척하고 동원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공급을 해서 같이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할 때는 타이밍도 덜없이 중요하지만 좋은 멘토, 이 부동산은 한번 잘못 투자하면 또 온빵 뒤집어 쓰기 때문에 일어설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처참한 또 뭐랄까요, 곤란한 그런 경우를 만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좋은 멘토를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부는 하루빨리 창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땅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땅을 거짓말하지 않는 데의 저자 김영선입니다. 저는요, 이 땅을 한 37년간 연구해 보면서 다른 이런 땅에 대해서, 땅은 알면 알수록 더 힘들거든요. 저도 37년 했다고 하지만 부동산 공법이라든지 땅에 대해서 하면 할수록 남들은 땅 박사, 토지 박사, 저보고 아주 땅에 대한 달인, 토지의 마술사, 이런 명칭을 많이 붙어왔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면 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알아야 될 게 너무도 많고 잊어버리는 것도 너무 많고, 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땅 개발해서 좋은 땅 우리가 찾아서 돈이 될 수 있는 땅, 이런 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는 데가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제가 지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대를, 용인시 일대를 집중 분석하기 위해서 용인에다가 김영선 박사의 투자 연구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연구원들과 같이 돈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을 지금 많이 지금 매집도 하고요, 연구 분석도 하고 타당성 분석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저와 같이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번호 없다면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을 모시고 브리핑을 해가면서 지식도 전달을 하고 정보도 공유를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지금 부동산 투자 아주 경기도 용인시 일대 타이밍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다. 인생도 타이밍이 있듯이 부동산 투자 타이밍입니다. 자, 이런 시간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저와 같이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부자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